마지막 6단원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이번 시간에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각형이 뭐죠? 그래요. 각이 있는데 여러 개의 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이건 뭐죠? 각이 3개가 있으므로 삼각형. 그리고 이거는 각이 4개가 있으므로 사각형. 그리고 이거는 각이 5개가 있으므로 오각형. 이런 식으로 각의 개수에 따라 도형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도형들의 둘레와 넓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둘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형을 감싸고 있는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넓이는 뭐죠? 이렇게 도형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게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다각형들의 둘레에 해당하는 것과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110쪽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정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지혜와 슬기는 선물 상자에 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둘레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친구들이 선물 상자에 둘레를 재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는 삼각형의 선물 상자고요. 슬기는 사각형의 선물 상자네요. 친구들이 뭘 하고 있죠? 상자의 가장자리를 끈으로 두르면 둘레를 알 수 있어 라고 슬기가 말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끈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 이 실의 길이만큼을 잴 수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물 상자가 있으면 이 선물 상자의 한 변과 나머지 변들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되면은요, 그 길이를 모두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둘레가 뭐죠? 여러분, 둘레는 뭔 것 같아요? 그래요. 둘레는 사물이나 도형의 테두리와 그 길이를 모두 뜻하는 뜻이에요. 그래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 번 둘러싼 끈의 길이입니다. 2번 안 되고요. 3번 안 돼요. 한 번만 둘러싼 길이가 바로 둘레가 되겠네요. 자, 끈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의 둘레를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끈이나 실이 있으면 우리가 꼭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니어도 다양한 모양의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을 실로 한번 둘레를 이렇게 한번 감싸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펼쳐서 얼만큼의 길이가 되는지 자로 재보면 이렇게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물건도 둘레를 재어서 그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레를 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끈으로 이렇게 전체 둘레를 잰 다음에 그 길이를 재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변의 길이를 잴 수 있다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다 잰 다음에 이것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사용하여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 보면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쓱 넘기지 마시고요. 이 준비물 10을 뜯어서 이 아래 모양과 같이 한번 놔볼 건데요. 첫 번째 도형은 뭐죠? 그래요.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엔 이 생막대는요. 길이가 3cm예요. 그러면 이 3cm의 생막대를 하나, 둘, 3개를 놨네요. 그럼 여기 3cm, 3cm, 3cm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사각형에도 마찬가지로 생막대를 놓아보고요. 그 다음 도형인 오각형에도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막대를 놓으셨나요? 한번 알아볼게요. 사각형은 이 변이 4개가 있네요. 생막대를 하나, 둘, 셋, 4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각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용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레의 길이 여러분들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있는 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요, 바로 정다각형이라는 거예요. 다각형인데 그 다각형이 정이에요. 정은 뭐죠? 그 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길이도 같고요. 안에 있는 각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도형이 둘러싸고 있는 길이가 같고 그 안에 각이 같은 도형, 바로 정다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그리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그리고 이 5개의 각이 모두 같은 도형, 정오각형이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바로 정이라는 거예요. 길이와 각이 모두 같은 도형인 바로 정다각형의 둘레. 그래서 길이가 같은 생막대를 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몇 cm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한 생막대는요, 3cm였어요.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정오각형도 3cm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변의 수는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는 얼마죠? 그래요. 3cm씩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9cm가 되고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생막대가 4개가 있었어요. 따라서 둘레는 3, 4, 12가 되겠죠. 그리고 정오각형은 생막대가 모두 5개가 있었으므로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정다각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변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둘레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규칙이 있지 않아요? 그래, 어떤 규칙이 있나요? 이렇게 정다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그 변의 수만큼 곱해서 둘레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 정오각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정백각형이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래요. 한 변의 길이가 3cm라면 변의 개수가 모두 100개겠죠. 그렇다면 그것의 둘레의 길이는 바로 300cm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보니 비슷한 형식을 가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변의 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이거 공식이네요. 그쵸? 그럼 정다각형의 둘레를 해당하는 공식이 나왔어요. 이 공식 외워야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절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수학책을 보면은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다각형의 둘레가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아, 이렇게 내가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못 구하네가 아니고요. 이 공식은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으니 이렇게
정다각형은 내가 이런 규칙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다각형의 둘레의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서 정다각형의 둘레는 이렇게 쓴다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공식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외우지 말고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다각형의 둘레의 공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한다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학에서는요,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고 하지만 이 공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요, 절대 공식이라던가 여러분들 외워야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공식은요, 금방 까먹어요. 따라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면 이 단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해하시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3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정다각형의 둘레예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사실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쵸? 이건 바로 개념이 되겠죠.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cm예요. 그리고 정구각형이라고 있네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이고요. 구각형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이 5cm가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공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정다각형이니 이 정이라는 말은 한 변만 알려주면은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9개가 있으므로 9, 5, 45가 되겠네요. 이거 공식에 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공식을 꼭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이 정이라는 의미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라고 했어요. 그래요. 첫 번째 도형도 둘레가 24고요. 두 번째 도형도 둘레가 24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뭐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형은 바로 삼각형이에요. 각이 3개고요. 길이가 3개인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는 정다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3개가 있어서 모두 24cm를 이루는구나. 그렇다면 이 네모에 들어간 수는 얼마죠? 그래요. 8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cm이면 하나, 둘, 셋, 3, 8, 24가 되니 이 도형의 한 변의 길이는 8cm짜리 정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몰라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다각형이래요. 그럼 몇 각형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정육각형이네요. 그래요.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몰라요. 근데 얘는 육각형이래요. 똑같은 길이가 6개를 이루어서 24를 만든대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몇 cm죠? 그래요. 4cm인 걸 알 수 있겠네요. 4. 이것을 공식을 알아야만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정다각형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이 둘레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수학 익힘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 초록색 상자가 아니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정다각형은 어떤 도형이다? 그래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한다. 그 개념만 명확히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